이번 강의의 제목은 마그네슘 양극의 부식 속도입니다. 부식 속도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서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강의는 간단한 마그네슘의 부식 속도에 대한 내용과 마그네슘 양극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제 주변에서 마그네슘이 너무 빨리 소모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돼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걸 보면 특정 기간 동안 불량인 마그네슘이 많이 유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특정 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매설했으면 길어야 5, 6년 정도 지난 거죠. 그 짧은 기간 동안 마그네슘이 완전히 소모가 된 게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매설을 한 것도 아직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마그네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소모가 되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매설 지점을 굴착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전선에 검정색 막대기 같은 게 달려 있는데 마그네슘은 다 없어지고 가운데 철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좀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 하얀색 덩어리들은 백필입니다. 이 현장은 마그네슘을 매설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백필도 한 30년 지나면 황토색으로 변하는데 백필 색깔만 봐도 매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소모했다기보다는 없어졌다고 하는 게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꺼내서 자세히 봤는데 철심만 남아있고 마그네슘은 전혀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다른 현장에서 꺼낸 마그네슘인데 철심마저도 부식을 많이 한 걸 보면 마그네슘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마그네슘들은 모두 매설한 지 5년이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제가 직접 확인한 것만 5군데 정도 됩니다.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하는 데에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매설한 마그네슘은 다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정상적으로 소모가 되는 마그네슘들은 어떤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매설한 지 20년 정도 지난 마그네슘이고요. 여기 철심이 있고 마그네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백필 흔적이고요.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마그네슘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동을 해 놓은 겁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이도 잘 나옵니다. 개로 전이가 마이너스 1640mV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상으로 꺼낸 모습인데요. 표면의 색이 금속의 색이 아니고 하얀 건 부식을 해서 울퉁불퉁해진 틈 사이로 백필이 들어가서 털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은 부식을 많이 하더라도 철심에 어느 정도는 붙어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마그네슘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런 상태였고 이게 정상입니다. 마그네슘도 부식이 진행될수록 전류가 줄어들게 되고 더 진행되면 그 마그네슘은 오히려 다른 마그네슘이나 배관으로부터 방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전류를 내보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부식 정도만 하게 되고 완전히 소모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란 건 거의 영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마그네슘의 소모가 아주 많이 된 거고요. 이 마그네슘은 보기 드물게 부식을 많이 한 마그네슘의 사진입니다. 이 마그네슘으로 방식을 했던 배관이 정말 전이가 안 좋아서 끝까지 방식 전류를 내보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태의 마그네슘도 사실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최근에 처음 봤습니다. 앞의 소모된 마그네슘과 비교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마그네슘이 정상일 때에는 다른 마그네슘과 함께 배관에 전류를 보내죠. 왼쪽 마그네슘이 부식을 심하게 해서 배관의 전이와 비슷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30년은 넘게 걸려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었다고 쳐도 그때부터는 이 마그네슘도 방식 대상이 돼서 다른 마그네슘의 전류를 받든지, 그게 안 되면 배관이 마그네슘을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마그네슘이 별로 부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이는 유지를 하게 되고 마그네슘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부식을 해서 배관보다 훨씬 전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건 그냥 혼자서도 부식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마그네슘에 포함되어야 할 성분 말고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의 계로 전이가 마이너스 500이나
마이너스 600이 된 것을 발견하면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걸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설치를 한 마그네슘이 이런 상태인 걸 보면 2, 3년 정도의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마그네슘 양극이라면 2, 3년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소모된 마그네슘만 보여드렸는데 처음 시공할 당시의 새것인 마그네슘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백필이 된 마그네슘으로 시공을 합니다. 이 안에 마그네슘 금속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마그네슘의 수명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안에 있는 마그네슘을 잠시 후에 꺼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가끔 이 비닐이 쌓여진 채로 배관 옆에 가지런히 매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하나도 안 나갑니다. 시공할 때에는 이 비닐을 벗기고 하는 겁니다. 비닐을 벗기고 안에 있는 백필이 된 마그네슘을 꺼냈습니다. 시공은 이런 백필 상태의 마그네슘으로 하는 건데 오늘은 백필 속에 있는 마그네슘을 확인해야 하니까 자루 안에 있는 마그네슘을 꺼내 보겠습니다. 자루 안에 마그네슘과 백필이 함께 담겨 있고 자루 윗부분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놨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잘라내고 마그네슘을 꺼내 보겠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17파운드인데 백필을 하지 않은 이 마그네슘 금속만의 무게가 17파운드라는 겁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7.7kg 정도 됩니다. 백필 가루가 많이 묻어 있어서 좀 털어내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전선을 연결한 부분인데요. 전선을 연결하기 전에 마그네슘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책에 있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가운데는 앞에서 보신 기다란 철심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에 철심이 나와 있게 되고 이 철심 끝부분에 전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홈 안에 납작한 모양의 철심이 흐리게 보이죠? 마그네슘 양극은 100% 마그네슘이 아니고 합금입니다. 다른 금속이 조금씩 비율에 맞게 섞여 있는데 이 금속의 비율대로 큰 화로에 놓고 함께 끓입니다. 그래서 물처럼 다 녹으면 형틀에 부어서 이런 모양과 크기가 나오는 건데 이때 철심을 미리 고정해 놓고 금속 물을 붓고 식히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림의 홈이 파인 부분인데 그 철심을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고 나서 연결 부분이 노출이 되면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납으로 밀봉을 하고 에폭시로 한 번 더 밀봉을 했습니다. 마그네슘의 면이 그런대로 깨끗하죠. 마그네슘 양극은 주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물 제품은 이 정도의 면은 나옵니다. 이쪽은 면이 조금 깔끔하지가 않은데 어차피 부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혹시 운반할 때나 시공할 때 백필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금속 상태로 매설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희생양극법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필은 마그네슘 주변의 환경을 균일하게 해주고 땅과 접촉하는 부분의 저항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그네슘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백필 자루가 조금 찢어진 상태라면 그 상태로 조심스럽게 매설을 해도 괜찮겠지만 백필이 완전히 터져서 마그네슘이 배어 상태가 되었다면 다른 마그네슘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다른 실험을 하느라고 마그네슘을 물에 넣어 둔 건데요. 다른 금속을 방식하는 상태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전류는 26mA가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마그네슘에서 이렇게 전류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10mA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26mA 정도의 전류로 2년이 지났다는 건 전류가 10mA 가까이 나가는 현장으로 치면 매설한 지 6년이 넘은 마그네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류가 많이 나가지 않는 현장이라면 20년 정도 지난 상태가 이 정도 됩니다. 부식을 해서 표면이 많이 울퉁불퉁해졌지만 마그네슘 금속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충분히 양극으로의 역할은 계속 할 수가 있고 수명도 짧게는 20년 이상, 길게는 5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양극의 수명은 전류에 반비례하니까 몇 년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 30년은 가야 하고 길게는 반영구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계로전이나 전류를 모든 측정하면서 1, 2년 정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면 마그네슘의 전이나 전류 변화를 알 수 있긴 한데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시간과 인력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주로 전이가 미달되는 경우에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발견이 늦어집니다. 배관의 전이는 마이너스 750mV 정도인데 마그네슘의 계로 전이는 604mV입니다. 다른 현장은 배관의 전이가 마이너스 650mV가 넘는데 마그네슘의 계로 전이는 514mV입니다. 이렇게 전이 분량이 돼야 마그네슘의 계로 전이를 측정하게 되는데 평소에 모든 측정함에 있는 배관과 마그네슘을 분리해서 계로 전이를 측정한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할 필요는 없고요. 불량 마그네슘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샘플로 몇 개 정도만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은 희생 양극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식을 하는 것이고 조금씩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양극은 대부분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합금이기 때문에 다른 금속도 일부 섞여 있어서 부식을 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가장 먼저 부식을 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전이도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는 하는데 섞여 있는 다른 금속도 아연과 알루미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식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계로 전이가 이렇게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60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그네슘의 이런 전이는 3, 4년 전부터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마그네슘들이 30년, 40년 지난 마그네슘이 아니고 5년 이내의 마그네슘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마그네슘의 수명과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마그네슘의 부식 속도와 수명을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